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봤는데요. 이제 여러분들한테 꼭 필요한 내용들을 좀 설명을 해주고 너무 어려운 내용들은 이제 좀 넘어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의견을 주시면은 그거에 따라서 또 그 의견들을 반영해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저희 알고리즘부터 한번 이야기해 보죠. 알고리즘 5-1번과 5-2번이 무슨 의미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거를 왜 배우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알고리즘 5-1번과 5-2번은 생성규칙을 기술을 하는데 불필요한 심볼들이 있어서 그 불필요한 생성규칙들을 제거해 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문법이 이렇게 있고요. 이 문법을 컴퓨터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처리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제가 여기다가 좀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지우기가 조금, 네. 지금 보면은 사용자가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문법 체계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문법 체계를 받아들이는 이제 프로그램, 우리의 그 인식기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가 이제 이 문법 체계를 참조해서 프로그램을 소스 코드겠죠. 자,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해주고 요거를 이제 해석해서 뭔가 동작이 될 겁니다. 자, 이러한 구조를 따르는데요. 문제는 이 문법 체계와 그 다음에 이 문법 체계 인식기가 그 컴퓨터에서 동작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컴퓨터에서 동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컴퓨터는 어떻게 되어 있냐? 메모리가 제한되어 있죠. 자, 이러한 메모리 제한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은 문법이 심플하고 그 다음에 딱 의미 있는 문법만 가지고 있어서 이 문법이 제대로 이 문법 체계, 주어진 문법 체계에서 프로그램을 처리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빨리 결정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컴퓨터 다른 프로그램들의 그 실행을 좀 더 좋아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오게 된 게 어떻게 하면 문법 체계를 쉽게 그리고 네, 제가 얘기하려고 한 거를 이제 또 이렇게 해버렸네요. 문법 체계가 있을 때 그 문법 체계를 빠르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방법. 자, 이렇게 해보죠. 문법 체계를 빠르게 처리하는 방법. 효율적으로. 네. 그 다음에 문법 체계를 쉽게 기술하는 방법.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사용자가 이제 소스 코드를 만들기 전에 문법 체계를 좀 더 쉽고 그 다음에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저의 목표고요. 자, 알고리즘 그 5-1번, 5-2번은 문법 체계를 빠르게 처리하려고 보니까 입력에 대한 부분들 있죠. 이 문법 체계가 들어와서 인식기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문법의 그 복잡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우리가 프로그램 처리하는 게 쉬워지겠죠. 그래서 입력에 대한 부분들을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끔 크기를 줄여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5-3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 입실론을 사용하게 되면은 문법을 좀 더 쉽게 기술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문법을 쉽게 구성할 수 있다 보니까 뭐 입실론을 사용해서 문법 만드는 거는 이제 가능해졌는데요. 문제는 이제 입실론이 들어가면 컴퓨터로 처리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이 컴퓨터로 처리하는 것을 쉽지 않으니까 쉽게 처리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이 알고리즘 5-3번이 되겠습니다. 입실론 생성 규칙을 제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입실론 생성 규칙의 특징은 핵심만 이야기하고 넘어가 보죠. 입실론이 들어가면은 문법을 쉽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컴퓨터로 처리하려고 보니까 이게 처리하는 게 어려워져서 입실론 free
컨텍스트 프리 그래머를 만들어주는 거고, 입실론 프리 컨텍스트 프리 그래머를 만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입실론을 사용해서 파생되는 모든 생성 규칙에 대해서 입실론이 없게끔, 입실론이 없이도 만들어질 수 있는 생성 규칙을 만들어서 추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 보게 되면은요, 지금 보게 되면은 A에서부터 입실론, 바로 직접 입실론으로 가는 것들은 지금 생성 규칙에서 빼버리고, 그 다음에 여러 번 유도에 거쳐 가지고 그 입실론을 가는 것들을 VN non terminal 심볼인데 입실론으로 결국 유도되는 애들을 VNE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VNE에서부터 이제 진행을 하는데 알파 0, 알파 1, 알파 2, 알파 K 플러스 1까지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알파 0, 알파 1 얘네들은 입실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입실론이 아니니까 얘네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B1, B2, BK까지는 지금 입실론으로 유도될 수도 있는 애들인 거예요. 그렇게 지금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A에서부터 A가 알파 0, X1, 알파 1, X2 해서 알파 K 플러스 1까지 간다고 했을 때 입실론이 이렇게 X1이 입실론이면 그러면은 P'에 추가한다 했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X1이 입실론이면은 그 해당되는 부분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전부 다 P'에다가 추가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XI에서부터 XI가 BI라고 하면은 BI로 치환을 해놓고 그 I에서 생성될 수 있는 모든 생성 규칙을 P'에 첨가한다고 돼 있죠. 자, 이 말인즉슨 무슨 말이냐면 그 BI가 결국 입실론으로 다 치환해서 우리가 한 번씩 전부 다 따라가 보면서 입실론이 되어 있는 것들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면서 만들 수 있는 모든 생성 규칙을 추가를 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앞에서 얘기하겠을 때 생성 규칙에서 지금 보면은 입실론 S가 결국 입실론으로 유도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우리 새로운 기호를 만들어 가지고 얘를 해결을 해주는 건데요. 예제를 좀 한번 봐보죠. 자, 보시면 예제를 보면서 설명해 보죠. 자, 여기서 알고리즘 5-3번의 의미가 나왔습니다. 입실론 생성 규칙이 존재하면 입실론 생성 규칙을 제거하고 제거된 입실론 생성 규칙으로부터 파생할 수 있는 생성될 수 있는 그 생성 규칙들을 추가해 준다. 이게 지금 의미고요. 의미 이렇게 설명해 보면 컨텍스트 프리 그래머 S, A, B, PS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보면은 S에서부터 AS, BS 이렇게 돼 있고요. B, S, AS 이렇게 있고요. 입실론 이렇게 있어요. 자, 그래서 입실론 생성 규칙 제거 방법 적용하면 처음부터 S에서부터 입실론을 갈 수 있으니까 빼버립니다. 생성 규칙 빼버렸어요. 그래서 S에서부터 AS, BS, BS, AS로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VN 입실론은 이제 S가 되는 거죠. S에서부터 입실론 갔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P'의 생성 규칙의 오른쪽 부분에 non terminal S가 있는 경우 안 된다고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S 대신에 입실론을 넣어가지고 대체될 수 있는 S에서 E로 갔으니까 해서 얘네들의 모든 생성 규칙 규칙을 P'에다가 하니까 AS, BS, BS, AS, 그 다음에 ASB, ABS, AB, BSA, BAS, BA 이렇게 해서 S에다가 입실론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다음 시작 기호가 지금 보면은 vn 입실론에 들어가니까 s 프라임에서 s 또는 입실론 이렇게 갈 수 있는 걸로 추가를 해가지고 지금 다음 같은 이제 입실론 프리 그래머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G 프라임 이렇게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단일 생성 규칙도 보게 되면은 생성 규칙 중에서 의미가 없는 생성 규칙들을 지금 제거를 하는 겁니다. 생성 규칙에서 생성 규칙의 오른쪽이 단 하나의 넌 터미널 기호로만 구성된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요거 자체가 다른 걸로 치환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단일 생성 규칙, 그러니까 우리가 파싱을 이렇게 할 때 이 파싱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처리하기가 곤란해지니까 봐야 되는 것들이 많아지니까 얘네들은 다 제거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입실론 프리 컨텍스트 프리 그래머가 주어졌을 때 단일 생성 규칙을 갖지 않는 G와 동등한 입실론 프리 컨텍스트 프리 그래머를 만들어내는 방법들 이렇게 제시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휘 분석기부터 이제 해서 우리 구문 분석기, 그 다음에 세멘틱 어널리시스 끝난 다음에 이제 코드 제너레이션 하고 이제 갈 길이 너무 멀어가지고 딱 핵심만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면은 제가 그걸 보완하는 형태로 이제 수업을 진행하는 게 좀 더 효과적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프로퍼한 문법은 사이클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문법 책에 이렇게 했을 때 사이클이 나오게 되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무한대의 스테이트가 발생 가능하죠. 우리가 그래머를 표현했을 때 이제 오토마타 형태로 해서 스테이트 트랜지션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얘네들을 계속 트래버스 한다고 이제 우리 하향식 파싱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펼쳐놓으면 그러면 사이클이 생기면은 계속 펼쳐지는 거죠. 무한대가 되죠. 그래서 그 사이클을 없애야 되는데 그 사이클이 없는 문법 그걸 프로퍼하다 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사이클이 있는지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이런 프로퍼한 문법에 대해서 이제 처리를 할 거고요. 그래서 지금 프로퍼한 문법은 우리가 스테이트를 유한계로 제한시켜서 좋은 문법이 무엇인지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좌인수 분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여기 지금 얘기가 나와 있죠. 같은 기호들을 접두사로 가지는 2개 이상의 생성 규칙이 있다고 하면은 주어진 문자열이 이제 체크를 할 때 보면은 첫 번째 규칙을 적용해야 될지 두 번째 규칙을 적용했지 세 번째 규칙을 적용했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들어오는 문자열들을 미리 좀 알고 우리가 직관적인 걸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바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사람의 직관을 통해 가지고는 이게 인식이 되는지 안 되는지 바로 판단할 수 있는데 컴퓨터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테이트를 하나하나 다 따라가면서 이제 체크를 해봐야 돼서 결국은 같은 기호들을 접두사로 가지는 2개 이상 하게 되면은 non-determinism이 발생합니다. 자, 이 non-determinism이 이렇게 일어난다는 말은 결국은 어떤 의미랑 같으냐면 백트래킹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뒤로 돌아가서 체크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 부분들을 이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좌인수분해 레프트 팩토링을 하는데 이 레프트 팩토링이라는 것 자체가 백트래킹이 일어나지 않게 스테이트 그를 나눠 놓는 거죠. 그래서 생성 규칙을 쪼개내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렇게 이제 기술하지 않은 생성 규칙이지만 생성 규칙을 여러 개로 만들어서 이제 쉽게 처리하는 거죠. 자, 우리가 그래서 지금 앞에서 보게 되면은
주어진 생성 규칙이 있었어요. 주어진 생성 규칙을 좀 더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했었냐면 생성 규칙을 줄이는 것들을 이렇게 했습니다. 생성 규칙을 불필요한 기호들을 삭제해버리고 그 다음에 스타트 심볼에서부터 도달 불가능한 생성 규칙들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문법 자체를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입실론 프리 그래머를 만들어내는 거 이렇게 했었고요. 입실론 프리 그래머인데 다니엘 심볼로 치환되는 문법들을 또 다 제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나오는 것은 좀 더 쉽게 처리하기 위해서 그러면 문법의 생성 규칙들을 추가하는 것들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인수분의 레프트 팩토링에 대한 예제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역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요. 자, 예제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죠. 자, 다음 문법 CAD하고 AAB 이렇게 있다고 보면은 자, 그러면은 우리가 S에서부터 CAD 뭐 규칙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요거 딱 선택을 했겠죠. 그 다음에 A를 이렇게 보는데 A하고 AB 요게 지금 중복이 됩니다. 이 중복되는 거를 이렇게 처리하려고 보니까 그러면은 A 해서 얘를 딱 선택을 해버리면 CA BD를 처리하려고 보니까 얘를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은 CAD인 거죠. 그러면 이거 안 맞잖아요. 그러면 백트래킹해서 다음 AB를 선택해서 동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 지금 여기서 보면은 생성규칙 A하고 AB에서 접두사가 똑같이 A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안 되는 건데 얘를 자인수분해 해가지고 알고리즘 5-5에 의해서 분해를 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문법 변환하는 부분들 또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떤 문법이 어떤 문자의 알파에 대해서 A 대거 A 알파의 유도 과정이 존재하게 되면은 우리 레프트 파싱부터 탑다운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뎁스 퍼스트 서치를 하게 되죠. 그런데 왼쪽에 A가 이제 오게 되면 넌터미널 심볼이 오게 되면은 같은 지금 A에서부터 A가 왔으니까 같은 규칙이 계속 반복해서 왼쪽으로 계속 빠지게 되면 무한 루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컴퓨터에서 처리하는 거 보면은 레프트 모스트 데리베이션을 많이 쓰거든요.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가면서 처리하는데 왼쪽에서 또 자기 자신이 나오면은 거기서 이제 순환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 사이클이 있는 거니까 레프트 리커시브도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에서 얘기한 것처럼 무한 루프에 빠지는 예 있죠. 2에서부터 2 플러스 t, t 이렇게 있고 t에서부터 t 곱하기 f, f 이렇게 있는데 2에서부터 2 플러스 t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유도하는데 2 플러스 t 플러스 t, 2 플러스 t 플러스 t 플러스 t 계속 이렇게 터미널 심볼을 생성하지 못하고 무한 루프에 빠집니다. 랩스 모스트 데리베이션에서요. 자, 그래서 생성 규칙이 A에서부터 A 알파 형태로 해서 왼쪽에 그 넌터미널 심볼이 나타났는데 간접 좌제기 네, 레프트 리커시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인다이렉트 하게끔 리커시브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라이트 리커전으로 변환시켜주는 방법을 취합니다. 자, 그래서 직접적으로 레프트 리커시브가 있는 넌터미널 심볼들을 이제 분석을 해서 보게 되면은 지금 다음 같은 거는 이제 그 정규 표현식을 의해서 보면은 A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니까 그러면 이거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를 보면은 베타 혹은 베타의 알파 혹은 요 알파의 이제 스타닝가 되는 거죠. 이게 클리닉 클로저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요 알파 스타를 생성하는 문법을 여기다가 도입을 합니다. 자, 그래서 문법을 추가해 가지고 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파스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줍니다. 해서 지금 보게 되면은 자, 여기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랭귀지를 보게 되면 지금 보면은 생성 규칙으로부터 표현식을 만들어냈고, 표현식에서 궁극적으로 얘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본 다음에 그 표현식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랭귀지를 생성하는 규칙을 만들어낸 거죠. 되게 어렵죠? 네. 자, 그래서 앞에서 있는 거 좀 다시 이야기하면, 베타의 알파, 다시. 베타가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베타의, 그 다음에 알파가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베타의, 알파,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자, 레프트 리커시브 하니까 지금 얘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거 보면은요, A 알파 또는 베타인 거잖아요. 베타로 해서 여기서는 끝났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베타 알파로 되거나 A 알파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베타의 알파에서 종료되고, 여기서는 A의 알파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레프트 레커시브하게 지금 보면은 계속 왼쪽에서부터 지금 시퀀스가 지금 생성이 되니까 얘를 이렇게 잘 보니까 어떤 형태가 되느냐 이렇게 봐서 결과적으로는 A의 베타의 A 프라임에 그 다음에 A 프라임은 알파의 A 프라임 또는 입실론이더라. 그래서 요 식으로 지금 A가 A 알파의 또는 베타 요 생성 규칙하고 같은 생성 규칙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레프트 리커시브를 없애는 알고리즘을 앞에서 아니죠. 뒤에서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직접 제기 제거해 주는 거 역시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념이 레프트 파싱이 무엇인지 레프트 리커시브가 무엇인지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풀이들 예제 이렇게 한번 봐보죠. 2에서부터 2 플러스 t 또는 t에서부터 t 곱하기 f 지금 보면은 레프트에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죠. 자, 그래서 non-terminal 2에 대해서 그 레프트 리커시브를 제거하면은 지금 보면은 다음 같은 식이 나오고요. 자, 그런 다음에 t에 대해서 또 제거하면은 또 다음 같은 식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추가를 해주면 되는 거네요. 자, 간접 자제기 이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뭔가 유도를 했더니 자기 자신이 다시 나와가지고 자기 자신이 왼쪽에 생성 규칙의 왼쪽에 나와가지고 계속 빙글빙글 도는 경우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지금 보면은 얘도 이렇게 따라가면서 이제 대체해주는 작업들을 거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예제는 S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S 이렇게 있죠. 그래서 생성 규칙을 적용해서 유도를 하다 보면은 지금 다음 같은 상황이 발생하니까 indirect left recursive가 존재하게 되는 거고, 얘를 제거하기 위해서 예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제가 지금 설명을 하면서 무엇을 얘기했냐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참고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한 거는 시험 문제로 물어보지 않을 겁니다. 제가 설명한 부분들에 대해서만 이제 시험 문제를 낼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야기한 중요한 내용들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법이라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보니까 왼쪽 left recursive 이렇게 보니까 왼쪽에서 계속 무한 루프가 발생할 수 있어서 이제 처리 불가능하다. 그거를 이제 생성 규칙들을 추가하면서 이제 recursive를 삭제해줘서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게끔 한다. 그 다음에 불필요한 심볼들을 삭제해서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게끔 한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쉽게 생성 규칙을 기술할 수 있게끔 해줬더니 컴퓨터가 처리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가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생성 규칙을 추가한다. 이러한 컴파일러에서의 테크닉과 철학들을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이런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이 알고리즘들을 여기 저희 책에 이렇게 있잖아요. 책에 있는 알고리즘들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께서 적용할 수 있으면은 되겠습니다. 자, 사실은 이 컴파일러도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평생 컴파일러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컴파일러를 개발하거나 컴파일러의 알고리즘들을 적용해서 처리하는 경우들이 몇 번이나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하나하나 지금 전부 다 가르쳐 주려고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도 좀 고민이 됩니다. 이게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게 옳은 건지 아니면은 중요한 부분,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만 체크해서 이게 가면 좋을지 이렇게 좀 되는데 일단은 제 생각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훑어는 봐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지금 우리 시간이 많이 없다 보니까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는 형태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푸시다운 오토마타는 얘는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프로그래밍을 해서 파싱을 이렇게 하는데요. 상태라는 게 없다 보니까 그 상태 없이 뭔가 처리를 하려고 보니까 백트래킹이 많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자, 백트래킹을 하지 않고 이제 상태라는 것들을 만들어 놓고 이제 그 상태에 따라 가지고 이제 accept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이제 처리를 해주는 건데요. 결국은 우리 그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서 푸시 다운, 푸시 집어넣는다는 거죠. 누른다는 거죠. 다운 밑으로 이렇게 내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택에다가 상태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스택에서 상태를 빼주고 집어넣고 빼주고 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서 이제 accept를 할 수 있는지를 보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스택을 처리하는 방법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이제 푸시다운 오토마타가 되는 거고요. 유한계의 상태들이 이렇게 있고 스택이라는 것을 또 넣어가지고 지금 처리를 하고요. 입력 기호도 있고 나머지는 뭐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규칙 이렇게 보게 되면은 Q 상태에서 A라는 입력을 받았을 때 예전에는 Q 프라임 그래서 새로운 상태로 이동을 했는데 여기 상태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스택의 탑에 Z가 있으면은 그러면은 P로 이동하라. 그래서 사실은 얘를 표현하면은 Q에다가 그 다음에 Q에서 A하고 Z를 받아가지고 P로 가는데 P의 R이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네요. Q에서 Z 상태면 그러면은 P의 이 상태일 때 A를 받아서 P의 R로 가라. 이건데 지금 그러면은 푸시다운 오토마타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상태를 표현해서
오토마타로 표현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중요한 게 스택이다 보니까 여기에 여러 개의 상태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게 팝되면서 다음 상태로 해서 다음 상태가 탑이 되면서 더 복잡한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스택 Z가 스택에서 팝되고 빠져나오고 스택이 R이 삽입이 됩니다. 만약에 R이 입실론인 경우에 있어서는 스택에서 팝만 일어나고 그 다음에 넣지는 않는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사상함수가 디터미스틱한가 아니면 non-deterministic한가 이것들에 따라서 deterministic 푸시다운 오토마타, non-deterministic 푸시다운 오토마타가 정의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한 오토마타의 그 입력 문자열 인식하는 방법들 보게 되면 입력 문자열을 모두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 상태가 준결 상태냐, 그러니까 final state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제 인식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보고요. final state 오토마타처럼 그 종결 상태에서 인식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empty 스택에 의해서 인식하는 방법들도 이렇게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Q0에서 지금 Q0 그 다음에 Z0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P에 그 입실론 그래서 아무것도 입력이 없었고 상태도 입실론이 되면 그러면은 이제 종료됐다 이렇게 되는데 푸시다운 오토마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입력 문자열이 전부 다 들어오더라도 기존의 파인아트 오토마타는 입력 문자열의 문자 하나하나 때문에 상태 천이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동작이 되는 건데 여기서는 지금 보면은 그 입실론을 써가지고 그 스택이 비어있느냐 비어있지 않느냐에 따라 가지고 또 다음 동작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입력을 미리 저장할 수 있는 특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택이 비어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제에 이렇게 쭉 따라가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제 5-25 이렇게 보시고 확장에 대한 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뒷부분을 제가 아주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고 그냥 넘어가 버렸는데 여러분들 한번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철학 자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컴파일러에서 우리가 해결하려고 문제의 사이즈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내려고 노력하더라. 그다음에 그거를 위해서 입력의 크기를 줄이더라. 혹은 우리가 쉽게 기술할 수 있게끔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해주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컴퓨터가 처리할 수 없게끔 되니까 그럼 처리할 수 없게끔 된 것들을 이제 처리할 수 있게끔 하려고 뭔가 다른 조치를 취하든지 아니면은 문제의 사이즈를 줄이기 위해서 취했던 방법 외에 이제 그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그 무한 루프가 발생을 하니까 그 무한 루프를 없애기 위해서 룰을 추가하는 형태로 이제 그 생성 규칙을 보완을 했더니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더라. 이런 철학들을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어떻게 그런 철학들을 적용할 수 있을지를 염두하시고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푸시다운 오토마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